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자, 오늘은 SOL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시장 초반의 상황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 SOL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이 가격이 하락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주말 동안에 유가 관련된 어떤 긍정적인 소식이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확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장 초반에 약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격적인 측면은 또 시장이 오늘 진행이 되면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에 대한 부분은 제가 추후 영상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SO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와 주었습니다. 영업이익이 무려 한 6,500% 증가를 해주면서 우리가 기다렸던 결과가 나오는 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모두 휘발유 판매가가 상승을 해주면서 실적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사실 저와 영상을 통해서 계속 함께 호흡하신 분들께서는 이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을 아마 다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가 또 실적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2분기도 현재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견조한 흐름세를 전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금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실적적인 부분도 좋은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고 아직까지도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으며 수요적인 부분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업황을 기반으로 나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흐름세 금일 체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금일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실적이 이렇게 계속 잘 나와주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유가가 상승해주면서 휘발유 판매가가 증가를 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이슈가 되는 부분이 바로 전쟁입니다. 사실 뭐 주말 동안에 큰 이슈는 없었지만 어쨌든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지금 언론 보도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 관련된 사항을 다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만큼 앞으로 유가의 방향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전쟁 리스크가 어떻게 바뀔지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요인 중에서 공급적인 부분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쟁에 대한 리스크를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는 실적적인 측면에 대한 기사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유가가 이렇게 고공행진하고 있기 때문에 S-오일의 영업이익도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거죠. 뭐 사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뭐 홍해부터 시작해서 오펙 플러스의 감산을 연장하겠다라는 공급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적인 부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이 미국에 대한 경기 호조 여기에 대해서 이 중국 수요가 회복을 하면서 이 전망치를 모두 상향 조정을 했다. 그래서 유가 상승 모멘텀이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적인 측면도 우리가 좋게 생각을 할 확률이 높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또 2분기에 드라이빙 시즌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 휘발유에 대한 마진 강세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실적적인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실적에 대한 부분도 좀 살펴보려고 하면은 우선 S-오일 관련된 실적인데 지금 뭐 매출액부터 영업이익이 다 잘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23년부터 24년 또 25년까지 계속해서 매출액 측면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따라서 영업이익도 증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영업이익도 23년부터 24년 강하게 튀었고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소폭 상승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런 실적이 좋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은 우리가 좋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뭐 EPS 측면도 23년부터 24년 강하게 뛰고 25년과 26년은 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강한 상승 이후에 이런 흐름세를 유지해주고 있는 기조를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에 따라서 BPS 측면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주당 순자산 가치가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25년 전망치는 무려 10만 원을 돌파를 해주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성장을 하면서 이 기업의 주당 순자산 가치도 좋은 이 실력적인 부분이 좋은 상황이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현재 이렇게 업황적인 측면을 볼 때는
전쟁에 대한 리스크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요일의 시장을 봤을 때 이란에서 폭발음이 들렸다라는 소식과 함께 유가가 굉장히 급등을 해줬고 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모두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흥구석유 같은 이 석유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여줬었죠. 특히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해줄 때 리스크를 먹고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들이 바로 원유 관련된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유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상승해주고 있죠. 다시 말하면 환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 부분이 현재 리스크로 반영이 되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의 패턴을 봤을 때 뭐 IMF 그리고 글로벌 금융 위기 또 레고랜드 사건이 최근에 존재를 했었죠. 자, 이러한 리스크가 부각이 됐을 때 원달러 환율이 강하게 상승을 해줬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짚어갈 수 있는 점은 바로 이 시장이 하락을 할 때 리스크를 먹고 갈 수 있는 에소일 같은 원유주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23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유가가 계속해서 상승해주고 있는 것은 팩트고 그에 대한 상황으로는 이 정세가 불안한 요소 자체가 이 공급적인 이유에서 유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석유를 제재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급적인 부분에서 아쉬운 공급적인 차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유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중동의 전쟁 리스크가 장기화됐을 때 이라크와 쿠웨이트의 원유 산유국이 또 있죠. 이란 옆에 이라크와 쿠웨이트가 또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공급적인 차질이 계속해서 생길 확률이 높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유가는 상승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수요는 어떻게 되는가? 수요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PMI 지표도 보게 되면 예측치보다 실제가 높게 나와주었습니다. 예측치가 48.5인데 실제가 50.3을 기록을 해주었고 중국의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예측치보다 실제가 높게 나와주면서 이 경기가 좋아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제조업에 대한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결국에 원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유가는 상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유가가 상승해주고 있는데 중장기적인 관점은 그렇지만 이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봤을 때 우리가 리스크적인 측면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선은 현재 EU가 이란을 제재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와주면서 유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었었죠. 사실 EU 같은 경우에는 이란 옆에 호르무즈 해협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제재할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항로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유럽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제재할 수밖에 없게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계속해서 들어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만약에 EU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제재하겠다라는 그런 제스처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유가는 단기적으로 하락을 해주면서 이 부분에 SOL 주가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정세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이게 정확하게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속해서 바뀌게 되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에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저와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도 리스크입니다. 뭐 계속해서 유가가 상승하더라도 원유 관련된 종목들도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하는데 그게 바로 유류세입니다. 지난 22년 같은 경우에도 유류세를 인한다라는 내용과 함께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적인 측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유류세 관련된 내용이 나와주더라도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더 강하게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유류세 관련된 내용을 무마하고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측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에솔 같은 경우에는 뭐 24년 상반기 들어서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유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관련된 상승 모멘텀을 받은 거죠. 23년 같은 경우에는 후티 반군의 공격이 있었고 또 최근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정수로 공격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이란까지 계속해서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에솔 주가도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121선 구간에서 저항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가 상승이 나와주기 위해서는 이 121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주가 상승 모멘텀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정치적인 측면을 봐야겠죠. 11월 대선 앞두고
이 지지율 싸움이 한창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어떤 방향이 계속해서 나와줄 확률이 높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를 부각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뭐 중동에 대한 전쟁 리스크나 뭐 중국과 뭐 대만 관련된 이슈라든가 뭐 미국과 또 중국에 관련된 패권 전쟁 관련된 이슈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유가가 또 상승 모멘텀을 받아주면서 SOL의 주가도 상승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SOL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